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발해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서기 668년 나당여로군의 공격으로 드디어 고구려가 멸망이 되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을 당나라 본토로 강제 이주시켜서 노예처럼 부려먹게 됩니다. 특히 당나라 영주 땅에 끌려왔던 이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과 손을 잡고 탈출을 시도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였던 그 유명한 대조영이 천물령 전투에서 당나라 추격군을 전멸시키고 동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동모산에서 그 유명한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에 멸망한 것이 서기 668년이고 동모산에서 대조영이 발해를 세운 것이 698년이니까 딱 고구려에 멸망한 지 30년 만에 고구려에 들어있는 발해가 들어서게 되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조영의 성씨가 대씨라고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대조영은 원래 성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대조영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바로 걸걸중상입니다. 자, 성씨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조영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제 성씨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요즘 말로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었던 대조영 중에서 대자를 떼어서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영의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무왕입니다. 대무예.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발해사는 출제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가성비 갑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공부할 분량은 얼마 되지 않아요.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것이죠. 마치 수험생들한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그 증거로서는 온돌, 기화, 그 다음에 발해를 발전시켰던 유명한 3명의 왕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무왕, 그리고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선왕, 그 다음에 유득공이 발해고 정도.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고 고마운 부분이 이 발해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시호가 뭐죠? 이름이 무왕이지 않습니까? 썰 무자, 호방을 무자. 마치 백제의 무왕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무왕은 대당 강경파로서 수많은 당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되면서 발해의 영토를 비약적으로 넓혔던 어찌 보면 발해의 최고의 정복군주고 또 별명이 발해의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왕의 업적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당나라와 발해가 초기는 굉장히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당나라가 발해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게 되는 것이죠. 이 당나라가 발해의 배후에 있었던 흑수말갈과 손을 잡고 발해를 양쪽에서 협공하게 됩니다.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흑수말갈은 누구냐면 흑수에 사는 말갈이라고 흑수말갈이라고 합니다. 흑수는 지금 흑룡강이거든요. 연해주 일대에 살던 말갈족인데 이 흑수말갈이 원래는 발해랑 친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통해서 또 중국과 당나라와 무역을 하곤 했는데 이때쯤 와서 이 흑수말갈이 당과 손을 잡고 직접 당과 직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 발해는 어떻게 돼?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되고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당시 왕이었던 무왕이 흑수말갈 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흑수말갈 정벌의 총사령관으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바로 대문해를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대문해는 형님과 외교 노선이 달랐다는 게 문제예요. 형은 대당 강경파인데 이 동생 대문해는 대당 온건파입니다. 왜 이런 외교 노선의 차이가 생겨나냐면 추정해 보는데 무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버지 대종을 따라서 발해의 건국전쟁에 여러 번 참여하다 보니까 좀 더 대당 강경파 성향이 강했을 것이고 반면에 이 동생 대문해 같은 경우는 이 당나라에서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문물을 직접 봤어요. 접했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실체와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해가 무왕 보고 흑수말갈 정벌을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나라는 우리 발해보다 만배나 큰 나라다.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형님이 계속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터에 나갔던 것인데 전쟁터 나가서도 계속 찝찝했던 것 같아요. 계속 형님이었던 무왕한테 이 흑수말갈 전쟁을 반대하는 상소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무왕은 화가 나겠죠. 이 동생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한테 항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문해를 이렇게 소환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제 토벌군 사령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대문해 입장에서는 이대로 소환되면 당연히 항명죄로 처벌받을 게 겁나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발해의 원수였던 바로 적국이었던 당나라로 망명해야 되는 것이죠. 무왕의 분노가 더 커졌겠죠. 아무튼 무왕은 이제 흑수말갈을 어느 정도 정벌하고 흑수말갈과 당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는 성공하는데 이제 화가 안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당현종한테,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당현종한테 대문해를 소환해라. 걔는 우리의 죄인이고 역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현종 입장에서는 대문해를 소환시키고 싶지 않겠죠. 돌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문해를 가지고 있으면 발해를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문해를 안 돌려보낼 명분도 없어요. 발해의 말이 맞거든요. 발해 입장에서는 이 대문해가 죄인이고 역적이니까 뭐 죄인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당현종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문해를 이미 멀리 유배 보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말에 쏘가 넘어갈 또 무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사건이 터져요. 뭐냐면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수기 생활을 하고 있었던 무왕의 아들이자 발해의 태자였던 이 대도르행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인 것이죠. 발해의 태자가, 무왕의 아들이, 발해의 다음 왕위 계승자가 갑자기 죽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또는 대문해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하는 음모론이 있지만, 이 대도르행이 왜 사망했는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건이 가져오는 후폭풍은 굉장히 컸던 것이죠. 일단 발해의 후계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발해의 정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왕이 뽑아둔 카드가 뭐냐면 바로 당에 대한 선제 공격인데, 이것이 무왕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업적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중국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 대단했던 고구려조차도 중국 본토를 직접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서기 732년 발해의 무왕이 중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이 당의 등주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다. 뭐라고요?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이 당의 등주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주는 어떤 곳이냐? 지금의 중국 산둥반도 일대인데요. 당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고 또 해군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또 중요한 무역 거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할 때 그 군대를 출병시켰던 곳이기도 하고, 가까이는 당의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그 원정군을 출병시켰던 곳이 바로 이 등주 산둥반도인데, 이곳을 무왕이 선제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역사상 정말 통쾌하고 호쾌하고 멋진 순간이 아닐 수 없죠. 게다가 이 전투의 와중에 등주자사 위준이 전사까지 하게 됩니다. 자사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중국의 지방장관이고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도지사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사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무왕, 그 이름 그대로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뭐라고요?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이 가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가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굉장히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당나라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발해에 대한 복수전에 나서죠. 뭐냐면 오래간만에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발해를 협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당나라가 보냈던 발해 원정군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당나라에서 망명해 있었던 바로 대문해입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당으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악수였던 것이죠. 대문해가 자기 나라를 치러 가는 그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된다? 발해 국민들의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오히려 발해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어찌 보면 그 발해 조정에는 무왕을 지지하는 대당 강경파가 많았다고 추정되지만 대문해를 지지하는 대당 온건파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대당 온건파의 입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문해에 맞서서 발해 사람들이 오히려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무왕은 그 정치적 위기에서 오히려 이제 탈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정말. 그리고 이 대문의 행동이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형님과 외교노선은 다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대당 강경파, 대당 온건파 누구 말에 맞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형님한테 항명했고 또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당나라와 망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나라를 자기가 치러 간다. 당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매국노 중에 매국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문의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무왕의 분노와 발해 백성들의 분노는 더 하늘을 찔렀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문의 이 발해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역시 무왕 대단합니다. 그리고 신라군도 아까 출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라군 총사령관이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손자 김윤중입니다. 그런데 신라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장군보다 무섭다는 그 유명한 동장군, 그 북쪽이 춥지 않습니까? 동장군 강추를 만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당연합군의 발해 협공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역시 싸움하면 무왕은 정말 대단한, 이름 그대로 무왕입니다. 그리고 신라도 물론 얻은 건 있죠. 신라는 당나라에 협조한 대가로 대동강 이남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되었죠. 역시 신라는 약간 얍실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발해 정말
화가 났겠죠, 무왕.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히 대문회가 아마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 동생이 이제 항명하고 망명까지 하더니 이제 우리나라를 치러 와. 그래서 얼마나 무왕이 화가 났든지 당나라 현지에서 자객들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갖고 대문회 암살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또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대문회가 무술 실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무림의 고수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무협지 주인공처럼 혼자서 수십 명의 자객을 제압하고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도. 아무튼 무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에 대한 다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도산이거든요. 이 마도산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마도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만리장성 잘 아시죠? 그 만리장성 끝자락에 있는 당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뚫리게 되면 당나라 본토로 가는 길이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도산을 공격해서 역시 또 당나라군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둔다. 역시 무왕은 연전연승, 싸움하면 무왕이다. 정말 대단한 왕이죠. 정말 통쾌하고 호쾌한 왕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왕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 강경파로서 당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발해의 영토를 비약지로 넓혔던 발해 최고의 정복군주고,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리는 왕이다. 그리고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도 쓰면서 발해가 자주인 것도 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왕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별 5개짜리의 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핵심 키워드 기억하시고, 무왕의 업적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온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서기 732년 장훈유가 이끄는 수군을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발해가 자주인 것을 내세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발해의 이 위대하고 멋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왕의 아들이 문왕인데 아빠 이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이 문왕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여러분들 힘껏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